남편 친구의 위험한 손길은 단순한 치료일까? 유혹일까? 55세인 장미는 두 자녀를 다 키우고 이제는 남편만을 뒷바라지하며 살고 있었죠. 요즘 장미를 괴롭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허리 통증이었어요. 갱년기가 지나면서 몸 여기저기가 아프기 시작했는데 특히 허리는 밤만 되면 칼로 찌르는 듯한 아픔이 몰려왔습니다. 아, 아파. 새벽 2시 장미는 또다시 허리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깼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 윤석을 깨우고 싶었지만 그는 요즘 회사 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보, 여보, 뭐야? 또 허리야? 윤석은 귀찮은 듯 눈도 제대로 뜨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너무 아파서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 내일 가봐. 지금은 좀 자자. 그리고 윤석은 다시 코를 골며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장미는 혼자 거실로 나가 소파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 집에서 이렇게 외로운 존재가 된 걸까? 아플 때조차 위로받지 못하는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 결혼 후 30년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았지만 정작 자신이 힘들 때는 아무도 곁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석은 급하게 출근 준비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미안해, 어젯밤에.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복잡해서. 그런데 허리 아픈 거 내 친구 도연이한테 가봐. 도연이? 응, 한의원 하는 친구 있잖아. 걔가 치료 엄청 잘한다더라. 번호 줄 테니까 연락해봐. 사실 장미는 도연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윤석의 대학 동기로 가끔 집에 놀러 오곤 했었죠. 7년 전 아내를 암으로 잃고 혼자 살고 있는 60세의 한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도연이 집에 왔을 때 장미는 그의 시선을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남편 친구라서 그냥 넘어갔지만 분명히 다른 남자들과는 다른 끈적한 눈빛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미 씨. 도연의 한의원은 생각보다 아늑했습니다. 은은한 조명과 잔잔한 음악, 그리고 아로마 향까지. 일반적인 병원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죠. 네, 허리가 너무 아파서요. 밤에 잠도 못 잘 정도예요. 어디 좀 보겠습니다. 도연은 장미의 등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척추 주변 근육이 많이 경직되어 있네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신 것 같고,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한 6개월 전부터요. 갱년기 지나고 나서 몸이 이상해졌어요. 도연은 찬찬히 장미의 몸을 살핀 뒤 일단 침 치료부터 시작하고 근육을 풀어주는 마사지를 병행하겠습니다. 옷 갈아입으시고 침대에 엎드려 계세요. 치료복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워 있는데 도연의 손길이 등에 닿았습니다. 어떠세요? 아픈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시원해요. 도연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길에는 단순한 치료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어요. 마치 장미의 아픔을 진심으로 어루만져 주려는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미 씨, 몸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이렇게 근육이 경직된 건 몸의 아픔보다 마음의 아픔이 더 클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마음의 아픔이요? 네. 혹시 요즘 많이 외로우시지 않나요? 장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제가 환자들을 많이 봐와서요. 특히 중년 여성분들의 경우 가족을 위해 희생하느라 정작 본인은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도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장미의 가슴 깊은 곳을 파고들었습니다. 너무 쌓아두지 마세요. 몸이 이렇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치료가 끝나고 일어났을 때 장미는 정말 오랜만에 몸이 가벼워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변화는 마음에서 일어났어요. 이 사람은 나를 정말로 이해해 주는구나. 일주일 후에 다시 오세요. 꾸준히 치료하면 분명 좋아질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장미의 마음은 이상하게 설레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서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어요. 그날 밤 윤석이 물었습니다. 도연이 치료는 어땠어? 좋았어요. 정말 실력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장미는 도연에게서 받은 진짜 위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다시 찾아간 한의원. 장미는 이상하게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지난번 치료 후 어떠셨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밤에 잠도 잘 오고. 다행이네요. 오늘은 좀 더 깊은 치료를 해볼까요? 이날 도연은 평소보다 더 오랜 시간 마사지를 해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고 장미는 점점 그 손길에 의존하게 되었어요. 장미 씨, 혹시 집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나요? 왜요? 어깨 라인을 보니 정신적 긴장이 심한 것 같아서요. 장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요즘 남편과 대화가 없어요. 아이들도 다 독립했고 저는 그냥 투명인간 같은 기분이에요. 그럼 더욱 외로우셨겠네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아내를 잃고 나서 그런 외로움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에는 제 집에서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여기보다 더 편안한 환경에서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집에서요? 네, 더 개인적인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물론 괜찮으시다면 말이에요. 장미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남편 친구의 집에 혼자 가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치료 효과를 생각하면 알겠어요. 그렇게 장미는 도연의 집에서 치료받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도연의 집을 방문한 장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실 벽에는 돌아가신 아내의 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거든요. 아, 사모님 사진이네요. 네, 7년이 지났는데도 치우지 못하겠더라고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많이 그리우시겠어요. 처음엔 그랬죠.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인연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 말을 하며 도연은 장미를 의미심장하게 바라봤습니다. 치료실로 꾸며진 안방에서 받는 마사지는 한의원에서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더 은밀하고 더 개인적이었어요. 장미 씨는 참 매력적인 분이세요. 뭐라고요? 윤석이 친구들 사이에서도 유명해요. 미인 부인이라고. 장미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남편에게서는 오랫동안 듣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그런 말씀하시면 사실이에요. 오늘따라 더 아름다워 보이시네요. 도연의 손길이 점점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치료의 경계를 살짝 넘나드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장미는 자신의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남편의 친구인데.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감정이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로부터 장미는 일주일에 2번씩 도연의 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치료라는 명목하에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어요. 어느 날 도연은 특별한 아로마 오일을 사용했습니다. 오늘은 좀 더 깊은 이완을 위해 특별한 오일을 써볼게요. 그 오일은 묘한 향기가 났습니다. 달콤하면서도 관능적인. 하지만 사실 일랑일랑은 최음 효과가 있는 향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죠. 마사지가 진행되면서 도연의 손길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장미 씨, 정말 아름다우세요. 도연 씨,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니 더욱 그런 것 같아요. 장미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치료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었어요.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왜요? 우리 둘 다 외로운 사람들인데. 도연이 장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윤석이는 당신의 소중함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알겠어요. 그 순간 장미는 도연의 품에 안겼습니다. 오랫동안 갈급했던 따뜻함이었어요. 도연 씨, 이러면 정말 괜찮아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하지만 그때 문득 벽에 걸린 도연의 아내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장미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안 돼요. 저는 기혼자예요. 그리고 윤석이의 부인이고. 장미는 도연의 품에서 벗어나 서둘러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장미 씨, 진정하세요. 죄송해요. 저는 이래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장미는 황급히 도연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후회보다는 아쉬움이 더 컸어요. 만약 그때 벗어나지 않았다면. 그날 밤 남편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어디 갔다 와? 응? 아, 도연 씨에게 치료받으러. 요즘 너무 자주 가는 것 같은데? 괜찮아? 순간 장미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남편이 눈치챈 걸까요? 허리가 많이 좋아져서 꾸준히 받고 있어요. 그래, 좋다면 다행이고. 윤석은 별 의심 없이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장미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다음 날 도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제 일은 제가 실수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장미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죄송하지만 치료는 그만 받겠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장미 씨, 저는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도 저를 느끼고 있잖아요. 그 문자를 받고 장미는 자신의 감정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 정말로 그런 걸까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장미는 다시 도연의 집을 찾았습니다. 올 줄 알았어요. 도연 씨, 저는 정말 혼란스러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 감정만큼은 확실해요. 그날 두 사람은 마침내 선을 넘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장미는 도연에게서 느꼈어요. 사랑해요, 장미 씨. 저도요. 하지만 달콤한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온 것이죠. 이제 어떻게 하죠? 우리 관계를 계속 이어가요. 조심스럽게. 그렇게 장미와 도연의 불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는 이틀에 한 번씩 점점 더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장미는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거짓말의 끝에는 도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장미는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렸어요. 남편을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 들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요즘 뭔가 이상해 보여. 어느 날 윤석이 말했습니다. 뭐가요? 예전보다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옷도 신경 쓰고 좋은 일 있어? 장미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더 신경 쓰게 되나 봐요. 그래, 좋네. 나도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당신한테 신경을 못 써줬는데. 그 말을 들으며 장미는 더욱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한편 도연과의 관계도 점점 복잡해졌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만날 건가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윤석이와 헤어지고 저와 함께 하는 건 어때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는 아직 뭐요? 당신은 분명히 저를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도연은 점점 장미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과는 언제부터 잠자리를 안 했죠? 뭐라고요? 저는 당신을 완전히 제 것으로 만들고 싶어요. 이런 대화들이 늘어나면서 장미는 도연에 대해 다른 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따뜻하고 이해심 많던 모습과는 다른 면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깊이 빠져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장미는 시장에서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어머니, 여기서 뵙네요. 그러네. 그런데 며느리야, 요즘 너 좀 이상하다는 소문이 있던데. 장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동네에서들 하는 말이 내가 어떤 남자랑 자주 만난다더라. 그런 말씀을 왜? 아니다, 난 그냥 들은 걸 말해주는 거야. 근데 혹시 그 남자가 도연이 아니지? 시어머니는 장미의 표정만 보고도 모든 것을 알아챘습니다. 아니에요. 오해세요. 오해? 내 얼굴에 다 쓰여 있는데 무슨 오해야? 시어머니는 크게 화를 냈습니다. 당장 정리해. 들키기 전에. 우리 윤석이가 얼마나 순진한 줄 아니? 그날 밤 장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들키기 전에 정리하라. 다음 날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관계, 이제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갑자기 왜요? 시어머니가 알아챘어요. 동네에서도 소문이 났고, 그럼 더욱 조심하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일이에요. 장미 씨, 지금 저를 버리려는 거예요? 도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실망이에요. 사랑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전화를 끊은 후 장미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장미는 용기를 내어 동네 부녀회에 참석했습니다. 평소에는 잘 가지 않던 곳이었지만 뭔가 확인하고 싶었어요. 잡담을 하던 중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요즘 조심해야 할 곳이 있어요. 그 도연 한의원 말이에요. 장미는 귀가 쫑긋했습니다. 왜요? 글쎄, 거기 치료받으러 간 부인들 중에 이상한 일 당한 사람들이 꽤 된다더라고요. 이상한 일이요? 치료랍시고
몸을 만지작거리고 그것도 정도가 심하다던데 다른 아주머니가 덧붙였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도 거기 갔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아로마 오일이라면서 이상한 향 맡게 하고 장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로마 오일. 그리고 집으로 부르더래요. 치료받으러.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후로 그 부인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응. 그런데 피해자들이 다들 귀여운 여성들이래. 외로운 사람들을 노리는 것 같아. 그날 밤 장미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의 따뜻한 관심, 특별한 아로마 오일, 집에서의 치료,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들.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장미는 도연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한의원이 아닌 집으로 갔어요. 장미 씨? 갑자기 웬일이에요? 도연 씨, 제가 묻는 말에 정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저 말고 다른 여자들도 있죠? 치료받으러 오는? 도연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동네에서 소문났어요. 당신이 기혼 여성들을 상대로 이상한 짓을 한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럼 김순희 아주머니는 뭐예요? 이은영 씨는 뭐고? 장미가 구체적인 이름을 대자 도연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장미 씨, 오해예요. 그분들과 저는 오해요? 저처럼 사랑한다고 말했나요? 그분들에게도 도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정말 당신을 사랑해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장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그냥 놀잇감이었던 거죠? 외롭고 한심한 중년 여자에게 단맛을 보여주고 그렇게 농락한 거였죠? 아니에요. 정말. 그럼 다른 여자들과는 뭐예요? 저처럼 사랑한다고 했나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장미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장미 씨,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제가 이 일로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알아요? 남편에게 죄책감 느끼면서도 당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얼마나 한심했는지. 장미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뭐가 됐는지 알아요? 남편을 배신한 여자가 됐어요. 30년 결혼 생활을 더럽힌 여자가 됐다고요. 장미는 도연의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냈어요. 장미 씨, 제 말을 들어보세요. 다른 여자들과는 달라요. 정말 사랑해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알아버린 장미에게 그런 말들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윤석이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왔어요. 여보, 나 좀 심각하게 할 말이 있어. 장미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들킨 걸까요? 도연이 그 자식? 진짜 개 같은 새끼더라. 윤석은 화가 잔뜩 나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소문 들었어. 기혼 여성들 꼬시고 다닌다는. 장미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자식한테 직접 가서 따졌지. 야, 이 새끼야. 내가 그런 짓을 하는 게 사실이냐고. 그래서 뭐라고 하던가요? 처음엔 발뺌하더니 나중엔 인정하더라고. 외로운 여자들한테 접근해서 정말 기가 막혀. 윤석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30년 친구를 그런 식으로 배신하다니. 앞으로 절교야. 그때 윤석이 장미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도 그 자식한테 치료받았잖아. 혹시 이상한 짓 안 했지? 장미는 목이 메었습니다. 아, 아니요. 그냥 정말 치료만. 다행이네. 만약 내 아내한테까지 그런 짓을 했다면 정말 죽여버렸을 거야. 그날 밤부터 장미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도연과의 일이 남편에게 발각될까봐 두렵고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을 했는지에 대한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잠깐만. 혹시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당한 걸까? 장미는 부녀회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도연의 피해자들, 나처럼 순진하게 당한 사람들을 생각하니 치가 떨렸어요. 집으로 돌아온 장미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누구지? 30년을 성실하게 살아온 아내였는데 언제부터 이런 여자가 된 걸까?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윤석이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 네, 수고했어요. 평상시와 다름없는 대화였지만 장미에게는 모든 것이 어색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자기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을.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윤석이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괜찮아? 네. 얼굴이 많이 상했어. 스트레스 받는 일 있어? 장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따뜻한 관심이 오히려 더 괴로웠어요. 괜찮아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우리 내일 오랜만에 데이트나 할까?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정말요? 응. 요즘 당신한테 신경을 못 써줘서 미안했어. 회사 일이 너무 복잡해서. 그 순간 장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찾던 위로와 관심이 바로 여기 있었다는 것을. 남편도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어버린 걸까요? 여보, 미안해. 걱정 끼쳐서. 괜찮아요. 그런데 회사 일이 그렇게 어렵다는 게 정말이에요? 윤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당신한테 말을 못했어. 걱정할까봐. 언제부터요? 한 6개월 전부터. 주요 거래처를 잃으면서 상황이 급속히 나빠졌어. 6개월 전이면 바로 장미가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렇게 늦게 들어오고 스트레스 받고 그랬던 거예요? 응.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더라. 장미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순간 장미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에게 무심한 것 같았던 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사랑해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도연에게서 받았던 그 모든 달콤한 말들이 거짓이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정작 진짜 사랑은 바로 곁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후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것 같았어요. 한 달 후 윤석의 회사도 조금씩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장미가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고 부부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오히려 더 가까워졌어요.